2016년에 드디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나무주연상,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선사한 영화예요. And the Oscar goes to Leonardo DiCaprio. This is the first Oscar and sixth nomination for Leonardo DiCaprio. And my friends, I love you dearly. You know who you are. And lastly, I just want to say this. Making The Revenant was about man's relation. 이 영화를 보고도 앉으면 사람도 아니에요. 영화의 날씨에 정말 곰 가죽 하나를 뒤집어 쓴 채 물에 빠지고 설원을 걷고 2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해요. 왜? 자기 아들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남자는 곰에게 부상을 당해서 버려지죠. 그런데 마지막에 추격할 때는 어떻게 돼요? 곰 가죽을 입고 추격해요. 영화는 되게 아주 재밌는 장면들을 엮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곰이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공격했어요?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기억나시죠? 새끼를 발견한 순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긴장하죠. 어미곰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때 어미곰이 자기 새끼곰 옆에 사람이 있자 분노한 채 다가와서 그 남자를 마구 공격해 결국 부상을 입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곰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추격해 갈 때 뭘 해요? 그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가요. 자기 자식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추격하는 이야기. 이런 장면의 장치들은 영화를 더욱더 풍성하고 재밌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전혀 엉뚱한 데 있어요. 다 죽어가던 이 남자 주인공이 설원에서 한 인디안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인디안이 살려주죠. 그러니까 둘이서 말을 타고 간신히 어디론가 이동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기억하실래나 모르겠어요. 그러자 앞서 있던 인디안이 혀를 내서 그 눈의 맛을 봅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자신의 혀를 내서 그 눈의 맛을 봐요. 그리고 둘이서 막 깔깔거리며 웃는 장면이에요. 앞서의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장면 빼도 영화가 돼요, 안 돼요? 돼요. 그죠?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추격하는 영화에서 아무런 쓸데가 없는 장면이에요. 근데 감독은 왜 그 장면을 영화 속에 넣어놨을까? 영화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하는 인물은요, 거의 웃지 않아요. 아들에게도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막 험한 표정으로 가르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뒤에 분노하고 살인자를 향해서 막 복수하기 위해서 질주할 땐 더군다나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어요. 아주 살벌한 영화. 이 주인공이 이 영화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환하게 웃는 장면은 인디언과 함께 말을 타고 가다가 내리는 눈에 혀를 내며 그 눈의 맛을 볼 때예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렇게 읽혀지기도 해요. 어떻게? 이 남자 주인공은 마치 우리 같아요. 어떤 하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은 채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자리 취직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습 같아요. 그때의 이 남자 주인공은 웃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웃어요? 내리는 눈을 맛볼 때, 삶을 감각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 감각을 통해 느낄 때, 그때 유일하게 환하게 웃어요. 이 영화는 추격의 드라마만 가지고도 훌륭한 영화입니다만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영화를 조금 바꿔서 해석해보면 아주 놀랍도록 멋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할 때 과연 행복한가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일까요?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어떤 무엇인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보다
삶을 감사하며 내 앞에 있는 무엇을 맛있게 맛보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쓰다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주 살아있다는 걸 행복해하며 수다를 떨 때 그때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것이 삶이고 우리가 삶이 추구해야 될 행복이 아닌가요? 라고 마치 감독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평원에서 눈의 맛을 보고 있는 저 두 남자의 행복한 표정이 왜 그런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영화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아, 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지 알아요? 이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발길질을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레오나르도라고 붙여줬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2016년에 나온 영화 한 편을 골랐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입니다. 무시무시한 영화예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코미디로 보기도 해요. 좀비가 등장해서 막 싸우는 장면은 그 자체로 완전히 코미디예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는데 막 친구들이 있는데 좀비가 도착해서 막 그 싸울 때 보면 엎치락 뒤치락 무서우면서 웃긴 장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우리 삶의 문제로 해석하기도 해요. 해석의 방법은 100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골라온 해석의 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사람들은 제일 많은 정성을 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새 노트를 사면 첫 장, 첫 페이지에 첫 줄을 쓸 때 가장 글씨를 이쁘게 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뭘 쓸까 가장 많이 고민할 거예요. 그렇죠? 영화 감독과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성을 만든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의 첫 장면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전화가 한 통 울려요. 그러자 자고 있던 곽도원 씨죠? 전화를 받아요. 왜? 살인사건이 났어. 빨리 와. 그래서 아내가 뭔데? 살인사건이 났대. 심드렁하게 옷을 입죠. 경찰복을 입고 나왔더니 비가 내립니다. 그때 장모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디가? 살인사건이 났대. 어메, 그 집 색시면 아직 예잖냐? 그게요. 그도 아침은 먹고 가야 돼. 얼른 가봐야 된지. 아, 한 숟가락 뜨고 가.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지. 에이, 시방 가봐야 된지. 아, 묵고 가라고 안 허요. 언나. 아주 좋은 새 노트를 사서 첫 장에다가 밥을 먹는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죠. 왜 이런 장면을 집어넣었지? 이 영화의 줄거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전반부까지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죽은 이야기예요. 후반부의 이야기는 뭐예요? 내 딸아이가 아픈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내 이야기로 분리돼서 영화의 두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첫 장면에서 그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저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경찰은 그 현장에서 무슨 구경꾼 같아요. 할 일 없이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방관자 같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알려주려는 저 여성가 계속 돌을 던지자 아 저리 가! 저리 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영화의 전반부에 곽도원 씨가 연기하는 경찰은 방관자였어요. 경찰관이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러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인사건이 났을 때 이 사람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그렇잖아요. 살인사건이 난 현장에 가서도 그저 우두커니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뛰어드는 건 뭐예요? 내 딸아이가 아플 때예요. 화가 난 이 남자가 산에 있는 움막의 그 일본인의 집을 찾아가서 막 난리를 부릴 때 점점 이 경찰복이 바깥으로 나오며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뒷장면에 가게 되면 자기 딸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저 남자는 사복을 입고 있어요. 경찰복이 아니에요. 경찰관들은 도와주지도 않아요. 기껏 할 수 있는 건 동네에서 고만고만한 자기 친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오합지졸이고 결국 아무런 도움도 못 돼요. 그리고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전 이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게 도와달라고 한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살인 사건이 났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먹고 온 한 남자에게 그 남자가 너무나 아끼는 딸아이가 아팠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요. 곡성이란 영화는 수많은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어쩌면 이 영화는 2016년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방관하고 계십니까? 내 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자, 당신의 아이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누가 도와줄까요? 여러분들 다 공범자 아닌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성이란 영화는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방심하고 있던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물론 나홍진 감독이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무성영화 시대의 아주 위대한 영화 천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롱샷은 희극을 찍을 때, 클로즈업은 비극을 찍을 때. 희극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몸 동작들을 보여줘야 하니 조금 멀리 찍고, 비극은 그 사람이 아주 애절한 표정을 보여줘야 되니 가까이 가서 찍고. 이 이야기를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남의 일이면 희극이고 내 일이면 비극이다. 영화를 영화로서만 본다라면 우린 여전히 희극적인 세상에서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대의 일로 가지고 온다라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상한 일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는 대중문화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해석이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멋진 대중의 문화입니다. 영화들 많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